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 정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가짜 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MBC는 명백한 거짓 정보를 뉴스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가짜 정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백신 관련해서 이런 가짜 정보들 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서 놀랐습니다. 어떤 가짜 정보들이 떠도는지, 그리고 이 가짜 정보들은 어떻게 확산되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뭐 일반적인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DNA를 조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 신경계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럴듯한 자료까지 곁들여 설명을 이어갑니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런 세포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치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경계 쪽에 유독 이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맞으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으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올해 초 경북 상주 코로나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던 인터콥 선교사의 설교 영상입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5년 전에.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래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이가 백신 개발하는 백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달라.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써먹던 실험했던 거.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음모론은 금세 다른 유튜브 채널로 올라갑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심리 조작, 심리적인 조작, 마인드 컨트롤을 가능케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경한 기독교인들을 이제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곧 개인 블로그와 SNS, 모바일을 타고 바이러스처럼 일파만파 번져나갑니다. 거짓 정보에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이나 사실을 뒤섞으면 전파력은 더 커집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며 퍼지고 있는 해외 영상. 확인해 본 결과 6년 전인 2015년 3월 유럽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코로나19 백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구독자 23만 명의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지금 사람들은 백신에 물 타서 쓴다고 문재인 욕하고 아주 난리가 났고 백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물을 타가지고 6명 분을 7명 분으로 휘발유에 섞어 팔듯이 뻥튀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물에 타서 양을 늘리려는 음모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쓰는 건 화이자 백신의 공식 사용법입니다. 그 생리식염수를 타가지고 몇 명이 맞아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 정해져 있는 용법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물을 타긴 하지만 그게 물을 타서 사람 숫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들은 가짜다라는 부분이고요. 100% 허위 정보인데도 공포 마케팅이 먹히는 듯하자 극우 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백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맞히는데 104번째 맞는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런 극우 마케팅이 효과를 봤는지 한 애청자가 지갑을 엽니다. 자기가 먼저 맞지는 안 하고 구경만 하러 오는 이런 비겁한 인간이 과연 이런 사람이 세계에 있느냐. 전님 감사합니다. 루머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왜 루머를 만드는지. 첫 번째는 돈이죠. 뭐 이를테면 뭐 클릭 장사,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과 형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가능한 정보들을 가능하면 대량 생산하거나 아니면 유통시키거나 이런 측면이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가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해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노년층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이제 뭐 접종 연세 많으신 분들 접종한다는데 맞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선생님? 나는 안 맞을래요. 맞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맞고 잘못됐다는 정보는 어디서 주로 들으세요? 거기서 듣고 내가 뭐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나이 들은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당장 어르신들 듣기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요. 아무리 돈이 된다 그래도 알만한 정치권 인사까지 저러는 건 참 말문이 막힙니다. 네, 사실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저런 자극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줄이는 일,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혼란을 더 조장하는 우리 언론, 그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달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접종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월 접종 코앞인데 물백신 논란에 불안한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효능이 떨어지는 물백신이라는 지적에 더해 고령자에 대한 예방효과 검증 부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고령층을 불안하게 하는 기사들은 잇따라 나왔습니다. 문화일보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익명 네티즌의 주장을 마치 인터뷰처럼 다뤘고 뉴스원은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접종 시작 전부터 불신과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특히 보수 매체인 TV조선은 연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를 언급하며 불안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효능 검증이 안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고령층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제 직접 접촉이 있는 부서는 화이자를 맡기고 아닌 부서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화이자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되니까. 화이자 백신이 더 좋은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제 있는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해버리면 이 백신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료진조차도 거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경향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이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효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감염을 낮추는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다 85% 이상, 많게는 95%까지 측정이 되었고 고령 환자들에서도 두 주사제의 큰 차이 없이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항원을 넣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다른 바이러스 껍데기로 포장해 우리 몸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독감 백신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최초로 상용화된 RNA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서 RNA를 떼어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넣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 주입 방식은 다르지만 효능도, 부작용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크게 안전성에 차이가 없고 발열이나 몸살 기운 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각한 중증 이상 반응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에도 언론의 무책임한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믿을 수 없다. 유럽인들 기피해 재고 엄청 쌓여. 유럽 의료진들은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상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면서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불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뉴스원이 인용한 기사를 찾아보니 후반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기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백신의 효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프랑스의 백신 전문가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프랑스에서 평가절하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효과적이며 고민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외신들을 인용 보도할 때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일부분들을 떼내서 보도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만 이런 백신을 맞으라고 하지? 우리를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이 백신을 맞고 발기부전에 시달린다는 자극적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당장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대 학생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익명으로 올라온 접종 후기를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망자가 나오면서 일부 언론의 행태도 극에 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읽힙니다. 이게 보도를 할 때 단정적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이렇게 보도를 하게 돼버리면 이게 꼭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사망 원인이 백신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인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의학적 분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접종 후 체내 혈전이 생겨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보수 언론들은 이 소식을 일면 기사로 크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혈전증 관련 보고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비슷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070만 명 중 23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970만 명 중 27건, 100만 명당으로 비교하면 2.15건과 2.78건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왜 유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접종을 중단한 걸까? 애당초 아스트라제네카 종주국인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백신 공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올해 초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영국과 유럽은 서로 우선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선 겁니다. 급기야 각각 자국 내 생산한 백신은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서로 위협하는 지경까지 치달았는데 때마침 혈전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 영국이 브렉시트로 이제 빠져나가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보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한 영국이 많은 백신을 가져갔었고 EU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별로 곱지 않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이상 반응, 특히 뭐 색전증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유럽의 EMA나 WHO도 괜찮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가들이 갑자기 뭐 약속이라는 듯이 다 접종 중지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 한국 언론은 유럽, 혈전, 중단만 부각했을 뿐 이런 맥락 설명은 빠뜨렸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가 논란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The committee also concluded that the vaccine is not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overall risk of thromboembolic events or blood clots.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즉시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부작용만 강조한 기사는 작년 가을 독감 백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무료 독감 백신 맞은 18세 돌연사, 정부는 사흘 뒤에야 공개. 고창 70대, 대전 80대, 접종 뒤 사망, 독감 백신 불안감 확산. 그리고 작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일명 기사는 엿새간 10명 사망, 독감 백신 쇼크였습니다. 언론에서 뜨겁게 들끓었지만 정작 독감 백신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는 결과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신과 같이 사람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인 보도 건수가 생긴다면 그걸 즉각적으로 보도해서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왜곡 기사들이 불안감을 조장해 결국 백신 접종을 꺼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세계 15개 나라 시민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작년 10월 83%였던 국내 백신 접종 희망률이 2달 사이에 75%로 급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백신 보도가 있었던 거죠. 독감 백신 보도. 독감 백신 맞고 굉장히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공포감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이거 백신,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기사,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까지 이렇게 많았군요. 문제는 이런 기사가 백신 접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요즘은 뉴스 제목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목부터 왜곡됐거나 아니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4월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거나 추측, 과장하는 기사는 보도하지 말자. 언론인들의 스스로의 규칙 같은 건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진작부터 방역이나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앞둔 지난달 19일 유승민 전 의원의 SNS. 뜬금없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가세했고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접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국가들도 고령자나 의료진 등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뉴욕 병원의 간호사를
첫 접종 대상자로 시작한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에야 백신을 맞았고 지난 2월 1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도 지난주인 3월 16일에야 스가 총리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영국, 캐나다 등도 1호 접종자는 고령자나 의료진이었습니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터키, 세르비아 등 일부 국가들에선 대통령이나 장관이 먼저 맞기도 했지만 나라별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언급 자체가 정치권에서 나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원칙을 이미 그 백신 전문가들하고 질병관리청 또 보건복지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미 합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선순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통령 접종 논란이 잦아들자 야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관역을 옮겼습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현장을 찾자 이현주 전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맞는 대통령은 봤어도 맞는 거 구경만 하는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어찌 구경만 하고 나오십니까? 혹 화이자 아니라서 안 맞은 겁니까? 며칠 뒤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라파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그런 백신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와 접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그 부작용이 크고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에게서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권이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야권은 흠집내기 비판에만 몰두하면서 백신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방역을 혹은 백신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백신의 안전성을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논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럼으로써 결국엔 백신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만드는. 국내 한 연구팀은 지난 1년간 기사에 노출된 백신 관련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백신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단어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백신의 뉴스 변화량이 문재인 대통령의 뉴스 변화량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의 보도량이 증가하면 문재인 관련 보도량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백신과 정은경, 백신과 질병청은 오히려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슷한 조사에서 백신과 가장 관련이 높은 키워드는 CDC, 즉 질병관리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방역의 정치화, 백신의 뭐 정쟁화,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 백신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으로 돌리든 아니면 그거가 잘못되면은 그거를 비판하든 다 정치 영역으로 이게 들어와서 이게 소비되고 있고 기사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역, 특히 백신의 정치화 현상은 여론조사로도 확인됩니다. 스트레이트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실시한 백신 수용성 조사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국내 성인 남녀 2천여 명에게 백신을 맞을 것인지 물어본 조사입니다.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직업에 따라 큰 차이 없이 70% 넘는 사람들이 맞겠다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진보 성향은 83%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반면 매우 보수 성향은 47%에 그쳤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달랐습니다. 여권의 경우 82% 이상이 접종을 희망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68%만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제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집행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정치의 논란으로 되면은 결국은 어느 한쪽은 뭐 여가 있고 어느 한쪽은 야가 있는 이런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정쟁의 이 주제로 이게 다루어지다 보면은 자칫 수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백신을 맞을지 말지 결정하는데 정치 성향이 저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 네, 방역, 특히 이 백신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적 또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쟁이야 흔한 일이지만 최소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언론과 정치인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료인들까지 백신 맞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의사들의 주장이 백신 접종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조건부 허가와 65세 이상 접종 권고라는 식약처 첫 자문단 결과가 나온 지난 2월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자는 백신 접종의 취지와 배치됩니다.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게시판도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안 맞을 수 있으면 맞지 말라. 화이자, 모더나 못 구하면 대통령이 미국 가서 9월에 오라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과 효과는 유명 의학 저널 등을 통해 알려진 상황. 이 백신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더라, 실제 데이터는 떨어진다더라, 지금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더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은 거부하고 보자, 이런 식의 근거 없어요. 그러나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글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을 통해 확산됐고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비코로나 일반 진료, 코로나 진료, 그리고 코로나의 백신 접종 관련된 어떤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불행하고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사전에 정말 막았으면 좋겠다. 의사 윤리는 오간되었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백신 접종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이 의사협회에 쏟아졌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아예 코로나19에 백신이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창피만 망가지고 그냥 살짝 아무리 코로나19라 아무리 감염력이 강한 코로나19라 하더라도 기존의 감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감기와 다를 바 없고 백신의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면역균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을 못 만드는 기저질환자들, 불행하게 그런 분들을 항체에서 잘 못 만들어요. 면역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 헌법재판소와 한 단체가 코로나19 백신이 살인 백신이라며 당장 접종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들의 유튜브 방송이 이런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정부가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죽이는 백신을 한다고 하는 전문가의 또 의견도 있었고요. 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수님은 감기, 코로나19는 감기고 감기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질병이다. 인류 역사에서 함께한 질병이고 집단 면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신뢰합니다.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을 정말 맞지 말라는 거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백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백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 효과는 제로예요. 병을 못 막는단 말이에요. 병이 감염되는 거는 100% 제가 자신 있게 누가 와도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해당 교수를 포함해
의사, 한의사 등 15명의 의료진이 앞장서서 백신 의무 접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2만 7천여 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연 면역을 이제 주창하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실패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감염병을 자연 면역으로 우리가 퇴치한다든지 해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80%가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 사망이 1.8% 정도 되거든요. 4천만 명이 감염돼서 1%가 죽으면 몇만 명이냐면 40만 명이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런 분들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민분들 좀 만나 뵀더니 누구는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또 누구는 맞지 말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정치권에, 거기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의사들까지 이러면 방역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저곳 눈치 보다가 결국에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인구 절반 이상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12,000명을 넘어섰던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7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백신 2회 접종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그린 패스를 받으면 헬스장과 수영장도 갈 수 있습니다. I come to swim after so long time that I stay at home, so it's a magical feeling.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이스라엘 역시 접종 후 통증과 피부 변색 등 37%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지만 다음 달이면 전체 인구의 7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집단 면역 수준 도달이 멀지 않은 겁니다. 충분한 백신 확보, 그리고 군사작전하듯 보건 시스템을 총가동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백신 음모론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주장한 의사 아리의 아브니,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며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백신 접종 정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 국민의 예방접종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분기인 3월까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모두 접종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히면 안 된다고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고령층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백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했지만 여론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보류됩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백신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층 접종을 강행했다가 사망자라도 나올까 우려한 겁니다. 백신 때문에 숨진 게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 때처럼 백신 탓으로 몰려서 거부 사태로까지 번질 경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연령이 접종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차라리 접종을 늦추더라도 고령층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완벽히 검증됐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낫겠다고 방향을 튼 겁니다.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대부분 좀 안전한 길로 가자. 원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는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부 만 65세 이상 접종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싹 의견을 바꾼 거예요. 가짜 정보, 보수 언론, 정치권과 일부 의사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백신 전문가들이 절대로 65세 미만만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 의견하고 이런 여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질병관리청이 조금 밀린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 유구심을 어떻게 잠재울 건가가 앞으로 문제란 거죠.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무책임한 언론과 정치권, 의료인 모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7일 방송에서 네이버의 뉴스 편집과 개인별 기사 추천 알고리즘에서 보수 언론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방송 이후 네이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뉴스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여론 공론장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스트레이트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옆에 우리 성장경 기자 그리고 오늘 취재하신 박진준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또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아예 없다고 일천하지. 그래서 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입니다. 네, 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곳 스트레이트 후 스튜디오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백신과 관련한 또 방역과 관련한 또 가짜 정보와 관련한 저희가 취재 내용을 좀 보내드렸는데 제일 궁금한 거 혹시 맞으셨어요? 네, 저희는 이틀 전에 접종했습니다. 어떻게 후유증은 좀 없으신가요? 저는 다행히도 그냥 주사부에 동통, 아픈 정도가 조금 있었고 몸살기가 가볍게 그날 정도 지나갔는데 그건 다른 예방접종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정도여서요. 네. 다행히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예,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초반부터 나왔던 이제 가짜 정보들 가운데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좀 너무 황당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뭐 치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나노 칩이 들어 있어서 무슨 이렇게 조종을 당한다든지 좀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전 조종당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 그래요.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 예. 이게 이름이 아무래도 mRNA라고 해서 RNA를 사용하는 백신이라고 하고 유전자 얘기가 들어가니까 일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입자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의 그런 항원 입자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조정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대단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냐 뭐 화이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안 좋은 백신이고 마치 화이자 백신은 무슨 제일 좋은 백신이다 뭐 이렇게 또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제가 오해라는 표현이 좀 단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좀 알려주시죠. 여태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백신을 비교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백신을 투여한 일반인들에 대한 자료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두 개의 백신이 효과 면에서나 부작용 면에서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매우 안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백신으로 믿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혈전 반응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20개국 가까이가 일시 중단을 했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영국 의약품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시 결론을 내려서 안전하다고는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화이자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라기보다 일종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대표하는 사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혈전 생성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그 영국 그 보건청에서 일단 2천만 명을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때 한 5건에서 14건 정도 파종 혈관 내 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게 발생을 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발생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백신 맞았을 때 말고 예, 그냥 자연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거. 예,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심장마비가 올 확률과 백신을 맞고 나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비교가 되기에는 너무나 두 가지 다 너무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2천만 명 중에 뭐 5명 뭐 요 정도라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이게 영향인지 아닌지도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숫자가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안전하고 그게 특별히 더 위험을 연관은 지어서 올린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셋은 너무 문과다 보니까 일단 이 비교군 대조군 자체가 지금 저희는 잘 안 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거, 도대체 혈전이 뭡니까? 그래서 혈전이라는 거는 쉽게 그냥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피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피 뽑고 나면 이렇게 굳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깥에서 굳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몸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혈관 안에서 굳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장기 안에서 굳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머리 안에서 굳으면 뇌경색처럼 오는 거고 그게 심장 혈관에서 이렇게 갑자기 크게 굳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혈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까봐 내부에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숫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하고 비교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작은 수치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도 매우 드문 질환이고 백신을 맞고 나서 발생한 경우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박진중 기자가 또 취재를 쭉 하시면서 말하자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이번에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제일 본인이 봤을 때 야 이건 좀 싶었던 거 혹시 있습니까?
뭐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도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암에 걸린다. 백신에 맞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예. 가짜 뉴스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정보. 예, 그죠. 가짜 정보도 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RNA 방식이기 때문에 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를 또 조정한다. 뭐 이런 말 괴담들이 막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건 서울대 출신 의사 2명이 발기부전이 왔다. 백신을 맞고 나서 열흘 동안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볼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좀 가짜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셨어요? 박정희 기자가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특히 뭐 사회학과 교수님들 얘기 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음모론, 그러니까 그들은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모론이 왜 확산되냐 물어봤더니 이 불안한 시기에 시민들이 이렇게 막 정보를 들으면 그게 혹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 정보를 듣고 이렇게 판단할까 저렇게 판단할까 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 뭐 이제 첫 번째는 관심. 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조회수나 아니면 어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을 얻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관심. 지금은 이제 관심이 돈이 되는 시대니까. 그렇죠. 이제 관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관심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제 확산이 되면 요즘에 유튜브에 슈퍼챗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또 후원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이제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거의 처음으로 예, 제대로 한번 파헤쳤던 그랬었죠. 기억이 예. 있네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방역 그리고 또 백신 접종 현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오히려 의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의학적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제목이 굉장히 다들 자극적이거든요. 백신 맞고 20대 남성 사망 이런 식으로 뜨면 그 사람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세히 클릭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들이 많고 오히려 그러신 분들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인 여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것을 그러한 뉴스 때문에 놓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대로 된 뉴스들이 제대로 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직접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도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내용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백신 접종에 대한 조금 우려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냐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분야가 그쪽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또 여러 과들이 이제 병원 안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게시판, 의료인들의 뭐 커뮤니티 이런데 뭐 이거 진짜 맞지 말자 이런 의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의료진 내부에서도 백신의 종류를 가려서 자기는 이 백신을 맞고 싶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 또한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복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다들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이 질환 자체가 매우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인지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맞자 이런 분들도 많은 상태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일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렇죠.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는데 정작 알고 보면 그 의사분도 정확하게 백신에 대한 정보를 본인의 이제 관련 과가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유튜브든 뭐 아니면 이웃이든 뭐 친구에게든.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건너서 지내지면 이제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준 기자가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을 좀 만나 보셨는데 시민분들 반응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 경우에는 맞겠다. 뭐 맞아야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 좀 찾아뵀더니 아 그거 맞으면 큰일 난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냐? 들었어 누구한테 다 이러세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제가 이제 작년 2월부터 이 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외전이라는 매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때谢진 교수님도 몇 번 저희 패널로 출연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그건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백신이 나와야 해결된다. 백신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다. 라고 1년 동안을 쭉 그 얘기를 해왔는데 막상 백신이 나오니까 맞아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렇게 백신을 기다려놓고 백신이 나왔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다 인정을 했고 의료진들 전문가들도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지금 와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보도국 일들을 상당히 많이 알지만 방송사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닌 거를 다 알지는 못하듯이 아니 같은 병원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제 정형외과 쪽 선생님의 전문적인 분야를 교수님이 아시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감염내과 쪽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다들 처음 겪는 일입니다. 백신이 RNA 백신도 처음 나왔고 코로나 자체에 대한 백신도 처음 맞아보시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제대로 찾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노력하면 누구나 다 전문가처럼 정보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고 제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좀 내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떤 거를 조금 그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발 그 잘못 번역된 기사들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일부만 죄송합니다. 기침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예. 그런 기사들도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좀 레퍼런스로 삼으면은 이거는 좀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정보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보완이 되고 하지만 제일 한국어로 된 정보 중에 믿을 만한 정보는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시는 게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세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하는 건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나는 외국 걸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백신 회사별로 뭐 NEJM이라든지 이런 논문 그런 저널들의 유수 저널들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는 게 백신 이름을 치면 저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저널이 되게 어떤 저널인가를 잘 따져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뭐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논문을 찾아보거나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谢진 교수님이라든지 또 뭐 이재학 교수님 우리 그 방송에 나왔던 전문가 분들의 인터뷰들을 그렇죠. 그것도 뭐 인터뷰 자체도 왜곡하는 언론이나 뭐 전문가 유튜버들도 있지만 잘 가려서 좀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왜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까?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긁어부스럼 같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고 정보들이 헷갈리면 혼란스러우면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해서 안 맞으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독감 예방 접종 때도 얘기를 드리다시피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데 매달리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본인은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그게 본인 주변의 노인이나 고위험군에게 전파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사례보고 정도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도 2%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따졌을 때는 선의의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내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다라는 캠페인이 있는 것처럼 예방접종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꾸준히 어쨌든 나왔던 것이 특히 이제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방역 수칙을 좀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얼마 전에 뭐 화제가 됐던 이런 감성 주점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실 때 좀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많이 좀 뭐랄까 백신이 나오고 지금 벌써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각심은 확실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돼서 지친 마음도 있으시고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곧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방접종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최소한이 4주가 필요하고 지금 나온 백신들은 대부분 2차 접종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2차 접종이 되려면 최소한 적어도 한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그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사회에 있어야 대량 유행, 대유행이 좀 전파가 막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도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스크라든지 손위생이라든지 이러한 개인위생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코로나가 대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 젊은 분들이 본인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상대적인 내용이지 본인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 드물지만 사망하는 케이스에 걸리면 본인이 사망하는 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 주변에 어린 소아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환자가 있으시다면 더더욱이나 위험할 수 있고요. 그게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조금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예전보다 좀 희망적인 분위기가 된 거는 맞으니까요. 그걸 조금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올해 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올해 말이다. 이 말하고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비슷하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올지를 지금 계속 상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는 속도. 그다음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새 영국발이라든지 남아공발 변이들이 생기면서 맞아요. 해외 유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행할지도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조금 그 상세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거 좀 믿어달라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희 말에는 그 약간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는 좀 신뢰라든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좀 믿고 맞으셔도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직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숫자로 따지면 해외에서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종했을 때 안전하다고 보고가 나왔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병을 직접 안 걸리게 하는 효과와 그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중증으로 이완하는 효과, 확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모두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백신만을 기다려온 의료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신을 접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초유의 사태였고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패스트가 나왔을 때 이랬을까요? 예, 정말 저희는 이런 경우를 상상조차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까지 갔고 우리나라도 벌써 한 3번 정도 괜찮아지다가 또 유행했다가 이게 지금 한 3번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건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 뭐 병상부터 해서 또
공적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도 언젠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현장은? 아까 잠깐 패스트 얘기를 하셨지만 패스트 때는 이렇게 약이 빨리 개발되지도 못했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로 정말 인류의 한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상태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비슷한 상태로 흘러갈 뻔했던 걸 요새 과학이랑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전해서 지금 백신도 나오고 약제들도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인지가 조금 더 느리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 버텨준 만큼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써 이제 조금 더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일단 힘드신 거는 어떠세요? 현장에 이제 워낙 오래됐고 또 그걸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피로도나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많이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언제 이제 끝날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좋아지시는 것들을 보거나 할 때면 그래도 조금 더 버티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한동안 한참 하다가 이거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진짜 이거 한번 해드려야 돼. 아 정말 덕분에 예 이거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가짜 정보들이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의 보건과 안전과 방역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원인으로 지금 나온 게 어쨌든 관심이라든지 또 경제적 목적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목적. 예,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소위의 무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정보들을 유통시키고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빨리 맞자 이런 얘기들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신빙성 있는 말들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들을 하는데도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짜 정보들 때문에 이 정책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정책이 좀 더디고 늦게 가고 있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 백신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늦냐? 그렇죠. 다른 나라 그 이스라엘 당연히 지금 거의 전 국민이 거기는 접종을 끝냈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늦네 빠르네 이런 거 너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접종자 수에서 일본은 아예 이제 우리나라랑 상대가 지금 안 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주변적인 논란 때문에 자꾸 본질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주변적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로나가 해결돼야 되고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기사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제목들이나 이제 그런 거에 혹하다 보니까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니 어쩜 이렇게 나름 큰 언론사인데 이런 기사 쓸 수 있어 이런 경우들 좀 많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오히려 가짜 기사를 직접 본다기보단 저희는 그런 거 이제 흥미가 별로 없으니까 주위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면들이 오히려 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찌라시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가짜 뉴스를 많이 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뭔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예방접종은 대부분 안전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좀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서는 좀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방역을 이끄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를 자꾸 이제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아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알겠는데 난 나중에 맞을래. 다른 사람들 맞는 거 보고 맞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물론 내가 먼저 맞겠다고 막 달려가서 맞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순서가 됐는데 내가 뒤로 빠지는 건 전체적인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점들을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원래 맞을 차례가 아닌데 언론사 뭐 사주 이런 사람들이 껴가지고 빨리 맞으려고 이제 해외에서는 빨리 못 맞아서 지금 난립니다. 예, 뭐 이렇게 순번 갔다가 뭐 이렇게 자기 자리 뭐 내려오고 뭐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순서만 기다리면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이 질병관리청에 대한 믿음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요즘 안 그래도 너무 바쁘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좋은 대안인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나중에 뭐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그것에 대한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믿음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박 기자 뭐야 이거 한번 오랜만에 이거 한번 가야 됩니다. 예, 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하죠. 네, 메시지는 다 나요.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에 더 큰 소모도 없애고 그리고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이쪽 지식이 전무하다 못해 일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무식하다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 시혜진 교수님이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 기자도 정말 이것까지 내가 검증해야 싶을 만한 황당한 뉴스들까지도 일일이 다 찾아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자, 그래서 또 우리 고생한 박진중 기자가 할 건 해야죠.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본방사수. 예. 4개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뭐죠? 본방사수. 저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어색해요. 본방사수를 다들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구독, 좋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